자, 이제 태양계 구성에서 태양 활동의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태양 활동은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흑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을 해주는데요. 보면은 흑점수가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다시 적어져요. 그러니까 11년 한 해 많고 나서 11년 뒤에가 다시 많고 다시 또 11년 뒤에가 다시 많아요. 가장 적었을 때 기준으로 11년 뒤에가 또 가장 적고 다시 또 11년 뒤에가 가장 적어요. 이것도 이제 태양 자기장의 변화가 11년 주기로 세졌다가 또 다시 약해졌다 세졌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는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코로나의 크기가 커져요. 코로나가 밖으로 이렇게 확 하고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한 흑점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태양 자기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태양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요, 이 태양풍,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죠. 태양풍이라는 것도 강해지는데,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태양 대기 성분 중에 전하를 띈 이온 또는 전자들이 바람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에요.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풍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흑점 극대기가 됐었을 때 태양에서는 코로나도 커지고 홍염 플레어가 자주 발생을 하는 거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에서는요, 자기 폭풍이라고 해서 지구 열권 이 근처 보면은 자기층, 지구도 전리층이라고 하는 자기층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막 교란이 되는 자기 폭풍,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북극 항로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 태양풍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우주 방사선의 양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빈발해요. 더 평소보다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태양풍 입자가 지구로 많이 날아오다 보니까 바로 전리층하고 막 많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 오로라도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 인공위성 센서가 고장이 나서 인공위성이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요. 전력 시스템, 이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시스템도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이 바로 이 태양풍 입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끊기든지 화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무선 전파 통신의 전파 신호가 방해를 받아서 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요. 다 태양풍 때문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오로라가 더 자주 발생을 하고 다를 때보다 더 선명하고, 보통은 북극권 같은 극지방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더 낮은 위도 때,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때에서도 볼 수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GPS 오류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는 인공위성의 고장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극대기에서 극대기까지의 주기가 몇 년이다? 11년이다. 그리고 이게 태양 흑점 극대기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체 만환경 봅시다. 천체 만환경은요, 여러분들 이거 뭐 천문대나 이런 데 가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멀리 있는 천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보는 바로 만환경이 바로 천체 만환경이고, 보통의 만환경보다는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비싸죠. 그죠? 네. 천체 만환경을 보면
일단 맨 앞에 여기를 주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대물 렌즈예요. 현미경에서 대물 렌즈처럼 얘는 빛을 모으는 렌즈입니다. 얘는 그래서 대물 렌즈가 클수록 빛을 잘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잘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집광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이 망원경에 여기 대물 렌즈와 여기 요 통 있죠, 통. 여기를 경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물 렌즈하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저반 렌즈를 연결하는 긴 통이 바로 경통이에요. 상을 확대해서 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저반 렌즈에 해당이 되고, 여기다가 배율이 높은 것 또는 낮은 거를 교체를 하면서 망원경 전체의 배율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참고로 대물 렌즈 배율이랑 저반 렌즈 배율을 곱해준 게 전체 망원경의 배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조 망원경이라고 해서 파인더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보조 망원경이 왜 있냐면 이게 망원경이 워낙 배율이 크다 보니까 되게 대신에 크게 보이는 대신에 보이는 시야가 좁아요. 확대를 해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하늘을 보고서 우리가 보고 싶은 천체를 찾아야 되는데 크게 보이는 대신에 너무 볼 수 있는 데가 좁으니까 대신에 작게는 보더라도 넓게 볼 수 있는 작은 보조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려는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작은 망원경이에요. 배율이 낮은 대신에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배율하고 시야는 반비례해요. 배율과 시야는 반비례해서 배율이 클수록 시야가 좁고 배율이 작을수록 시야가 넓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대물 렌즈도 무슨 렌즈냐면은 볼록 렌즈고요. 여기에 쓰는 저반 렌즈도 볼록 렌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볼록 렌즈랑 볼록 렌즈로 상을 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 유리를 통해서 보는 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여기서 선생님이 이따 조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망원경 통을 연결하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가대라고 합니다. 가대가 있어야 망원경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천체를 관측을 해줄 수가 있고, 얘를 거치해 놓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각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대하고 경통하고 연결해 주는 게 가대고, 그 다음에 이 망원경이 제법 무겁단 말이에요. 이 렌즈 자체가 유리로 돼 있고 굉장히 무거워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 퍽 쓰러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추라는 것도 저기에다 달아놓고, 당연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초점 조절 나사라는 걸 통해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카메라도, 수동 카메라도 보면은 돌려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도 볼록 렌즈고 여기도 볼록 렌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데,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은 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볼록 렌즈를 통과를 하면은 이 가운데가 두껍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얇단 말이에요, 볼록 렌즈 자체가. 근데 빛은 두꺼운 데로 꺾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다가 여기서 꺾여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꺾여요. 그럼 여기서 다시 렌즈를 하나 더 대요. 여기가 저반 렌즈고 여기가 대물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빛을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상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위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죠. 아래가 위로 가죠. 그러니까 상이 어떻게 되냐면 위, 아래, 좌우가 다 바뀌어버리는 상이 나타나요. 즉 천체 망원경은 볼록 렌즈와 볼록 렌즈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상, 하, 좌, 우가 모두 바뀐 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토성을 보면은 토성의 극 부분이 아래로 가 있고 아래의 남극 부분이 위로 가 있는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적점이 보통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가 있는 형태로 목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상하 좌우가 바뀐 역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망원경을 움직여 가지고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 가지고 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로 오게 하려면 우리가 망원경을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본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A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를 이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망원경을 A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상하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상이 딱 가운데로 와요. 그러니까 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원경으로 움직여서 봐야 되는데 망원경으로 보는 상이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져서 보이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망원경을 움직여줘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헷갈려 가지고 그냥 망원경을 일로 가면 얘가 가운데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상하좌우 역상이기 때문에 얘가 센터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상하좌우 역상이고 따라서 상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으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는 순서는 삼각대 끼우고 삼각대 위에 가대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축 끼우고 기형통 끼우고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하고 접안 렌즈 끼운 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시야는 정확하게 보조 망원경하고 대물 렌즈 경통이 일치하게 맞춰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상을 관측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주변이 시야가 트여 있어야지 막 나무나 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빛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달이 아주 밝게 뜨는 날은 다른 별을 보기가 힘들어요. 달이 생각보다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달이 아주 밝게 뜨는 보름달이 뜬 날은 다른 별을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달이 거의 안 뜨는 금음이나 사귈 때 다른 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별을 보기가 힘든 게 시골은 불빛이 잘 없잖아요. 건물도 잘 없고.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온사인이고 아니면 주변 간판 불빛이고 불빛이 많기 때문에 잘 별빛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빛이 없는 곳을 택하고요.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를 해야지 넘어질 확률이 적겠죠. 그리고 보조 망원경으로 먼저 천체를 찾아서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보조 망원경으로 찾은 천체를 접안 렌즈로 보면서 초점 나사를 돌려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처음에 접안 렌즈로 볼 때는 저배율, 배율이 낮은 거로 먼저 보다가 그 다음에는 고배율로 바꿔가면서 관측을 해주는 게 바로 망원경 관측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쏙쏙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와 B 시기 중에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는 흑점수가 많았을 때에 해당이 되니까 A죠. A 시기에는 태양에서는 홍염하고 플레어가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무선통신장애 일어나죠. 오로라 발생이 늘어나고 정전도 발생하고 있고 인공위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번 맨 앞에 있는 요거 뭡니까? 대물 렌즈. 그죠?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여기가 가대. 3번은 균형축. 그 다음에 4번은 누가 봐도 삼각대. 그 다음에 5번은 경통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보조 망원경 또는 파인더라고 해요. 보조 망원경. 그 다음에 7번은 접안 렌즈. 그 다음에 8번은 초점 조절 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삼각대 끼우기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대 끼우기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해줘야 됩니까? 균형축 끼우는 게 3번. 그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요? 경통을 끼워줘야 되겠죠? 경통 끼우기가 4번. 그 다음에는 보조 만환경하고 접안렌 끼우기가 5번. 네, 맨 마지막에 균형 맞추기가 6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A를 한번 보면은 태양계 천체 분석. 그래서 아까 배운 태양계를 구성을 하는 각종 천체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행성과 외소 행성은 모양이 둥글지만 소행성은 불규칙하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동전하면서 다른 궤도 주변의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외소 행성은 못하고,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다른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행성이죠. 행성. 그 다음에 니은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모양이 둥글지만 다른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는 외소 행성에 해당이 되죠. 명왕성이나 세레스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세레스는 아니고 외소 행성만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 봅시다.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OO예요. 소행성의 모양이 둥근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외소행성의 특징은 바로 여기서 뭐에 해당이 돼요? 5번이죠. 외소행성도 행성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게 아니라 둥글어요.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요. 지배적인 역할은 못하니까 5번이 맞게 되죠. 그 다음에 탐구 A에서 순서도에 따라 태양 천체를 구분하였을 때 D에 해당하는 천체가 아닌 것은, D는 아까 저기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행성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행성이 아닌 거는 달이죠.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거 약간 감자 모양처럼 생긴 바로 뭐예요? 모양이 불규칙한 소행성에 해당이 되고, 주로 화성하고 목성의 주위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자, 8번 가는 뭐예요? 태양. 얘는 지구죠. 행성. 그 다음에 다는 이건 달이에요. 위성.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3번이죠. 가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뭐에 해당이 된다? 선생님이 항성이라는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소 행성과 행성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성과 위성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차이점은 주변 공간에 주변에 지배력을 발휘를 할 수 있으면 행성,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외소 행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행성이나 외소 행성이나 둘 다 어떻게 돼요? 모양이 둥구스름하게 생겼습니다. 둥글게 생긴 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체 만환경을 관측하는 내용이에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탐구 B 실험에서 달과 행성을 천체 만환경으로 관측한 결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OOX입니다. OXOOX. 자, 금성은 천체 중에서도 대단히 밝은 행성에 해당이 돼요. 짙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서 밝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밝게 보여서 샛별. 토성의 고리도 당연히 보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 다음에 탐구 B의 실험 1에서 달과 행성을 맨눈으로 관측을 했대요. 맨눈으로 보았을 때 밝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 거는 달이어서 별과 구분할 수 있지만 뭐와 별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행성이죠. 행성은 별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행성은
별하고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맨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밝아 보이기 때문에 저게 별인지 행성인지 모르고, 다른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가지고 밝은 부분을 고지라고 하고요. 예,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진짜 바다가 있는 건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불러줍니다. 쟤도 현무암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탐구 B의 실험 2에서 태양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양을 일단 맨눈으로 보면 당연히 안 되고요. 눈 타요. 먼저 천체 만환경을 볼 때는 항상 뭐예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측을 해가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천체 만환경으로 태양을 관측한 모습이래요. 태양 표면에서 검게 보이는 점이 보이니?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뭐예요? 흑점이죠, 흑점. 네. 달과 달리 행성을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까닭은 뭐예요? 이 행성들이 워낙 멀리 있어서 자세히 관찰이 힘듭니다.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요. 태양을 왜 못 봐요? 태양 잘 보입니다. 대신에 맨눈으로 보면 안 되고 특별한 필터를 통해서 관측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오른쪽 그림같이 달이 왼쪽 아래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얘를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얘를 망원경을 왼쪽 아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우친 방향 쪽이 아니라 치우친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상이 정확하게 어디로? 센터인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저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자, 태양계 천체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이래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가? 아니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위성이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둥근가? 아니요. 그러면은 누가 빠져야 돼요? 소행성이 빠져야죠. 자,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얘는 행성. 아니오는 바로 외소행성.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따라서 2번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그죠?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표는 태양계 행성 A, B를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수금, 지, 화 이거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A 집단에 속한 행성들과 B 집단에 속한 행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바로 뭡니까? 표면 온도죠. 나머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위성수도 많고 고리도 있고, 근데 표면 온도는 어차피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져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6번은 5번.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층은 광구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모양의 어두운 무늬, 저거는 흑점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는 광구 위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은 채층입니다. 플레어는 채층 위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은 홍염이고요. 홍염은 흑점 주변의 폭발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는 플레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쌀알 무늬가 바로 대류층의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8번은 3번, 9번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냈는데 A가 극대기, B가 극소기에 해당이 됩니다. 흑점수는 약 11년을 주기로 변하고, 극대기 때 코로나의 크기는 커지는 게 맞고요.
태양풍이에요. 전기를 띤 입자가 많이 방출되는 게 태양풍인데, 이때 극소기 때는 많이 방출이 안 되죠. 극대기 때 많이 되고요. A보다 B 시기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극대기 때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천체만환경에서 기능으로 옳은 것은 상을 확대하는 것은 접안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 대물 렌즈고요. 만환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균형추죠. 경통과 삼각대 사이를 연결하는 D가 바로 가대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13번은 4번이고 14번도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서술형 문제 봅시다. 행성과 외소 행성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둘 다 모양은 무슨 형입니까? 구형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건 공통점이고, 대신에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에다가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행성이고, 지배적 위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외소 행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질량이 행성은 충분히 커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큰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6번.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질량하고 반지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큰 B는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되고요. A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태양의 흑점을 4일 동안 관측했대요. 자, 흑점의 이동 방향은 지구에서 볼 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흑점이 이동한 원인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는.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과 지구에서 관측한 흑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는 일단은 코로나의 크기 증가. 코로나 크기 증가. 그 다음에는 흑점수 증가. 원래는 흑점수 증가로 코로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플레어 홍염 증가, 태양풍 세기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태양풍 강화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에서 태양 활동이 활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자, 1번에서 잘못된 과정은 뭐가 틀렸습니까? 나가 틀렸죠. 자, 보조 만환경으로 관측을 하면서 태양의 위치를 찾으면 안 돼요. 필터 없이 보면 안 됩니다. 필터 끼우고 봐야 돼요. 눈 타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은 태양계 천체인 가니메데. 가니메데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참고로. 네, 목성의 위성에 해당이 되고, 반지름 수성보다 크고 표면은 단단하대. 그럼 얘는 뭐예요? 위성이에요, 위성. 네. 행성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돼요. 자, 표는 태양계 행성들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니까 반지름이 갑자기 급 커지는 게 B하고 C가 엄청 커지죠. 이 둘은 질량도 크죠. 이 B하고 D는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고, 나머지 지구하고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목성형 행성은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암석 자체가 없어요. 다 기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4번은 흑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주변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A는 흑점이고 B가 쌀알무늬죠. 얘가 쌀알무늬, A가 흑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맞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4000도가 낮은 게 아니라 2000도씨 정도가 낮아서 400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000도씨가 낮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쌀알무늬는 대륙 중에서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은 밝고 하강하는 부분은 어두워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쌀알무늬죠. 6번.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태양의 광구가 완전히 가려질 때 관측되는 것은, 그러니까 계획이 일식 때 볼 수 있는 거는 태양의 대기. 그러니까 뭐예요? 체층하고 바로 코로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플레어도 볼 수 있겠네요. 태양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2번이 맞죠. 표면에서 있는 거는 다 안 되죠. 흑점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안 되고, 쌀알무늬도 광구니까 광구가 가려지면 볼 수가 없죠. 다음 6번은 보면 지금 가하고 나하고 코로나의 크기가 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가 코로나의 크기가 크다는 소리는 이때가 흑점 극대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흑점 수는 가가 더 많아야 되고, 흑점이 많으니까 플레어도 많고 태양풍도 세고 오로라도 더 가에서 많이 발생해야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네요. 그쵸?